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이제 교과서 280쪽과 이제 281쪽입니다. 교과서를 펴주세요. 이제 05 주제 이제 2차 시 수업으로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직선제 개헌 요구가 일어나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이제 자신들의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를 폐지한다거나 두발과 교복을 자율화하고 프로야구단 창단 등 이제 유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신 헌법을 폐기하고 개정했던 헌법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뜻과는 어긋나는 반민주적인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생, 민주인사,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1985년 1월에 결성되었던 이제 신한민주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제 창당 25일 만에 치러졌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대거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전두환 정권 폭력으로 개헌 요구를 탄압하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제 개헌 운동이 이제 본격화되자 이제 전두환 정권은 공안 사건을 날조해서 이 직선제 개헌 운동을 억압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안 사건이란 이제 공공의 안녕과 이제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 공안을 유지한다라는 명목으로 반정부 인사들을 국가보안법 등으로 구속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두환 정권은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세력이 이제 간첩과 연관되어 있다고 매도하고 이제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면서 이제 고문 수사를 자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이어서 이제 대학생 박종철이 수사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198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1986년에 있었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이 부천경찰서 수사관이 여성 노동운동가를 성고문한 사실을 이제 성고문한 이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진실 확인 과정에서 이제 공권력 횡포와 부도덕성 및 인권 탄압 실상이 폭로되었고, 이제 이것을 계기로 이제 제야의 이제 정치권, 종교계, 여성계가 연합하여 이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민주 세력의 연대가 강화되어서 이제 1987년에 있었던 민주화 투쟁의 밑거름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건은 이제 가장 유명한 말이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로 이제 발표했던 이제 사건으로 대학생 박종철이 수사 과정에서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이제 전두환 정권은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 지침을 내려서 사건 진상을 은폐하고 이제 박종철의 사망 원인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고 이제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도 지침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뉴스의 내용, 형식까지 지시하면서 언론을 통제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 전두환이 이제 개헌에 대한 정치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구실로 직선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호헌의 뜻은 헌법을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280쪽의 이제 자료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맨 위에 주제 열기를 봐주세요. 탁하고 지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경찰이 이 박종철 죽음을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은 이런 야만적 고문으로 이제 청년의 목숨을 빼앗고도 그 사실을 은폐하려는 경찰 태도에 분노하였고, 나아가 폭력과 살인으로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전두환 정권에 저항했으며, 이것은 6월 민주항쟁으로 폭발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고 박종철 추도 및 고문 근절을 위한 침묵 시위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톡톡을 보시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보도 지침이라고 해서 1986년 7월 17일 날짜가 되어 있죠.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각 언론사에 매일 이제 보도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뉴스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하는 등 제작 과정까지 관여하였고요. 주로 민주화 운동, 대외 관계, 여론, 언론 등과 관련된 사안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 우선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보도 지침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 내용만 보도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사회면에서 취급할 것, 검찰 발표 전문은 꼭 실어줄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 사건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할 것이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발표 외에 독자적인 취재 보도 내용은 불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부천경찰서 수사관이 여성노동운동가를 성고문한 사실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언론 통제 지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 281쪽 마지막 주제인 6월 민주항쟁, 국민이 승리하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3 호헌 조치 이후에 직선제 개헌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러자 정권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였고요. 이러한 가운데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가 이제 1987년 5월에 결성되었습니다. 우리 교과서 281쪽에 나와 있는 자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라고 되어 있죠. 1987년 5월 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조치 철회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해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학생운동권, 종교계 인사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향림교회에서 구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 본부가 이제 결성된 다음 이제 대통령 이제 직선제 개헌과 고문살인 정권퇴진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면서 이제 본격화 이제 되게 됩니다. 이렇게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어 가던 중에 대학생 이제 이한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서 이제 뇌사상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 이한열은 이제 교과서 281쪽 이제 사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제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이제 사진이 나와 있죠. 1987년 6월 9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며칠 후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은 이제 노태우를 이제 간선제 대통령 후보로 지명해서 이제 국민의 뜻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는 이제 6월 10일 이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범국민 민주항쟁을 선언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강력한 탄압에도 이제 민주화 요구 시위가 계속되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로도 나왔죠? 1987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해를 1987로 해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은 6월 민주항쟁에는 이제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는 도심 직장인들까지 시위에 동참하였고 이제 유명한 구호는 호원철폐 독재타도입니다. 호원철폐라는 것은 우리 전두환이 이제 발표했던 이제 4.13 호원 조치를 이제 철폐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시위가 이제 계속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이제 계속되자 이에 굴복한 전두환 정권은 이제 노태우를 통해서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라는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즉 노태우가 이제 6.29 선언을 통해서 이제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고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은 학생과 시민이 평화시위를 통해서 군사 독재를 이제 종식시키고 평화적 정권 교체기를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지니고요. 그리고 이런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이제 시민의식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후 이제 민주화가 진전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1쪽에 있는 탐구자료 6월 민주항쟁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자료인 국민대표 행동 강령과 구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1987년 이제 6월 10일 즉 60 국민대회 때 이제 발표했던 것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오후 6시 국기 하기식에 맞춰서 이제 태극기를 내리는 것을 하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애국가를 부릅시다. 애국가 후에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교회와 사찰은 타종합시다. 국민대회 때 소형 태극기를 지참합시다. 국민 합의 배신하는 호언주장 철회하라. 민주헌법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라고 되어 있죠.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호언주장 철회하라 밑줄 쳐주시고요. 민주헌법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료 2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1987년에 노태우가 발표했던 6.29 선언 중요하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듯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로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둘째, 최대한의 공명정대한 이제 선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 관련 사범들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의당 대표 노태우가 1987년 6월 29일
바로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라는 내용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 자료를 보시면 명동성당 일대에서 전개된 민주화 시위 사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에는 전국 각지에서 400여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6월 민주항쟁의 의의를 이제 정리해 보면 가장 큰 이제 의의는 바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서 이제 군사 독재를 끝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적인 정권 교체기를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현재까지 이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간선제와 이제 직선제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1948년에 이제 재헌국회에서는 이제 간선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반이승만 후보가 대거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1952년에 이제 이승만이 1차 발췌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로 바꿉니다. 즉 1948년에 간선제였던 이제 대통령 이제 방식이 이제 1952년에 1차 발췌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직선제로 이어지다가 이제 1972년에 우리 72년 하면 10월 유신 기억나시죠? 그때 유신 헌법에 의거해서 이제 간선제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을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이제 뽑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선제가 쭉 이어지다가 바로 오늘 이제 배웠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직선제로 바꿨고요. 현재까지 직선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